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적어도 암호화폐 시장의 영역에서는 10월이 시작 지점부터 아주 흥미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강세장답게 올해 10월도 업토버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그래서 더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비트코인의 흐름이 순조롭습니다. 26,000달러 주변에서 꽤나 긴 시간 동안 배회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그래서 지켜보는 사람 다소 답답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비트코인은 7년 만에 9월을 상승장으로 만들었고 10월에 들어서자마자 28,000달러를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름의 동력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받고 있는 것은 역시나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선물 ETF 정식 출시를 앞두고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이더리움 킬러라고 불리는 레이어2 종목들의 반등세도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솔라나가 일주일 사이 25% 수준의 급등을 확인해 준 것이 눈에 띕니다. 의미 있는 호재를 안고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펼쳐질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부분입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분석과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0.55달러 돌파 이후 1.33달러까지 단방에 나아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고, 좀 더 전폭적으로는 XRP가 1160% 랠리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라는 전망도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7달러 정도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건데 100달러, 200달러 이런 숫자들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암호화폐 채택 관점에서도 의미 있는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최근 HSBC가 암호화폐를 통한 부동산 모기지 결제를 가능하게 만들면서 주목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일본의 자동차 제조업체 혼다가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HSBC와 혼다의 암호화폐 결제를 구현하는 파트너 기업이 FCF페이라는 점입니다. 이번에 특히 더 눈에 띄는 것은 페페코인과 플로키 등 완전 밈코인들이 대거 포함됐다라는 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속도는 언제나 그렇듯 우리의 체감 속도보다 빠르기 마련이다라는 점 새삼 느끼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비트코인이 의미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참 반갑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2016년 이후 7년 만에 9월을 상승장으로 만들었습니다. 2016년 9월 6% 상승한 뒤에 2017년부터 해마다 9월에는 모두 하락했고, 그래서 9월은 전통적인 약세 시즌으로 분류돼 왔었는데 이번에 7년 만에 이 같은 흐름을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렇게 깔끔하게 9월을 마무리한 뒤 비트코인은 10월의 시작 지점부터 의미 있는 반등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처럼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일시적으로 28,000달러까지 뚫어냈었는데, 이 구간이 지금 오버헤드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여길 얼마나 잘 뚫어주느냐가 단기적인 관전 포인트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오른 50을 기록하면서 중립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반등세를 보여주며 50%대 위에 올라서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이동평균 위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이고, 이건 황소들에게 유리하게 상황이 기울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곰 세력은 27,500달러 근처에서 랠리를 지연시키려고 노력했지만 황소들이 포기하지 않았고, 27,500달러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하면 28,143달러 중요 오버헤드 저항 리테스트가 이뤄질 수 있다. 만약 가격이 빠질 경우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26,630달러를 리테스트할 수 있지만 추가 반등할 경우에는 3만 달러까지 랠리를 벌일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맥스의 경우에는 월간 차트를 기준으로 두 개의 중요 레벨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먼저 23,400달러 구간, 여긴 3월에 돌파가 이뤄진 뒤에 현재 강력한 월간 지지 영역, 그리고 35,000달러, 여기는 아직 리테스트가 이루어지지 않은 강력한 월간 저항 구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결국 지금 월간 단위로 봤을 때 중요한 것은 23,400달러 위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35,000달러 돌파 랠리를 벌이는 시점인데, 이 양반은 일간 차트에서 가격이 하락 추세를 벗어난 점, 10월은 전통적인 강세장이라는 점 등을 들어서 긍정적인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올해 4분기에는 ETF 승인 이슈와 반감기를 앞둔 프리헤빙 이슈가 있어서 좋은 시간이 될 것이다. 잠재적으로 비트코인은 4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10월을 초반부터 억토버 분위기로 만들 주인공으로 기대할 만한 종목 단연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선물 ETF 공식 출시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0월 2일 오전 9시 반에 무려 9개 이더리움 선물 ETF 상품이 출시된다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의 ETF 전문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는 이렇게 많은 ETF가 같은 날 출시되는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다. 주말 사이 2억 달러 규모의 자금 유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기관들은 고객 리스트를 체크하면서 최대한 많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왜 이런 훈훈함을 보여주고 있는지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더리움을 둘러싼 긍정적인 분위기는 이더리움 킬러로 불리는 레이어2 종목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입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솔라나인데 일주일 사이 25% 수준의 급등세를 확인하면서 시총 랭킹 7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도치코인과 카르다노를 시원하게 제낀 겁니다. 물론 솔라나의 경우에는 단순히 이더리움 이펙트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최근 기술적 지표도 반등 신호를 보이고 있고, 캐나다 기반의 글로벌 마켓 플랫폼 쇼피파이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나름의 호재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FTX 사태로 인해서 된통 고생을 해왔었는데 이제 나름의 캐파를 통해서 다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리플 XRP의 경우에도 억토버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흡수하는 듯한 모습을 확인해주면서 다시금 0.52달러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XRP 맥시멀리스트 다크 디펜더의 경우에는 월간 기준으로 XRP가 9월을 도치 캔들로 마감을 했는데 이건 긍정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나는 곧 0.66달러 리테스트를 예상하고 있다. 0.55달러를 돌파하면 XRP가 매우 의미 있는 강세를 보일 것이고, 이건 굉장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0.66달러 저항을 깬 뒤에는 1.33달러로 직행할 수가 있는데 1.8815달러 위, 다시 말해서 월간 차트에서 보라색으로 표시된 메인 저항 라인을 돌파하고 나면 사상 처음으로 5.85달러에 도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5달러 부근으로 랠리가 나와주면 난리가 나긴 할 텐데, 차트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메인 하단 지지라인과 보라색으로 표시된 메인 상단 저항 라인이 형성하고 있는 이 삼각 패턴의 꼭지점 지점은 2026년 이후로 잡혀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소재가 더해질 경우에 이런 기술적 패턴과 상관없이 곧장 반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역시나 리플은 여전히 기승전 소송,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10월 초순 정도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소송 포인트가 하나 자리하고 있긴 합니다. 현재 SEC가 요청한 중간 항소에 대해서 법원이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리플랩스가 반대 입장문을 낸 게 9월 초였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이미 한 달 정도 숙고의 시간을 보낸 것이기도 합니다. 만약 토레스 판사가 SEC의 요청을 기각하면 리플 사건은 아주 깔끔해집니다. 중간 항소 없이 내년 2분기로 예상되는 배심원 판결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물론 SEC의 중간 항소가 기각됐다라는 소식은 그 자체로 단기적인 XRP 반등 재료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토레스 판사가 SEC의 중간 항소 요청을 승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럴 경우에 제2연방항소법원에서 다시 한번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여기서도 승인이 되면 중간 항소심이 거기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XRP 시세는 단기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정식 재판 일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배심원 판결 일정까지 명령을 내린 상황에서 토레스 판사가 굳이 중간 항소를 승인할 이유가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다소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존 디튼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승인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멘트를 날리기도 했었는데, 이게 조금 더 이제 기다리다 보면 결과를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암호화폐 채택의 관점에서도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더해졌습니다. 최근 HSBC가 부동산 모기지 대출을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게끔 만들면서 굉장한 관심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일본의 자동차 제조업체 혼다입니다.
혼다는 FCF페이와 파트너십을 맺고 크립토 결제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FCF페이는 HSBC의 모기지 대출 암호화폐 결제를 구현한 바로 그 파트너 기업입니다. 지원되는 암호화폐 종목들이 특히 눈에 띄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폴카닷 등을 비롯해서 여러 민코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 민코인 시장 최대 관심 종목이었던 페페코인을 비롯해서 플로키, 도치킬러 등 진짜 완전 순도 100% 민코인으로도 혼다 자동차를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메이저들에게 있어서는 페이먼트의 확장성도 의미가 있고 완전 이런 100% 민코인들이 이렇게 하나둘 페이먼트 기능을 유틸리티적인 특성으로 갖게 되는 상황도 참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FCF페이는 최근에는 텍사스 기반의 에너지 기업 캐리엇 에너지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기도 했었는데 이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은 법정화폐 대신 시바이누 등 암호화폐로 태양광 패널 요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FCF페이를 글로벌하게 관심받게 만든 이슈는 단연 HSBC였습니다. 글로벌 금융기업 HSBC가 FCF페이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사용해 모기지 대출금을 결제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HSBC 은행은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또 중국 은행과 함께 홍콩 달러를 발권하는 곳입니다. 홍콩 통화청은 지금 홍콩 디지털 달러 CBDC와 관련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단순히 CBDC를 발행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존 자산을 NFT화 시켜서 토큰화하는 작업에 대해서 리서치를 빡세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NFT와 관련된 부분을 리플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부동산 자산을 토큰화시키고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결제를 CBDC로 진행을 하고 부동산 대출금도 CBDC로 주고받게 만드는 나름의 의미 있는 수준의 혁신 구현 시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콩 달러를 발권하는 HSBC가 부동산 모기지 대출 결제를 기존 코인으로 가능하게끔 구현한 상황, 이건 홍콩 통화청이 추구하고 있는 미래적 혁신과 어느 단계에서는 교집합을 만들 것이라는 점에서 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특히 HSBC는 기존에도 XRP에 대해서 우호적인 평가를 했던 곳인데 이 문서는 HSBC가 발행했던 거고 제목은 자본시장에서의 분산 원장 기술, 부제목은 증권 서비스의 미래 트렌드, 게임 체인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 체인저 이걸 설명하면서 예시로 들고 있는 게 XRP입니다. 분산 원장을 사용하면 절차를 간소화해서 비용을 줄이고 시간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리플의 XRP는 실시간 국경 간 결제를 제공한다. HSBC의 외환 거래 툴은 첫해 6년 동안 2,500억 달러 규모의 300만 건 이상 기업 간 외환 거래를 처리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HSBC도 외환 거래 툴의 일부로서 리플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은행이 홍콩 달러 발권을 하는 곳이고 홍콩 CBDC를 준비하고 있는 홍콩 통화청은 리플과 파트너, 아무튼 이런 구도가 지금 설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XRP를 통한 금융혁신은 꽤나 전폭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리플렉스 그로스의 부사장이 최근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에이펙스 데브 서밋에서 밝힌 내용인데 현재 하루에 100만 건이 넘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XRP 레저에서는 26억 건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건 이더리움보다 더 많은 숫자이고 그래서 처음부터 매우 효율적인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XRP 레저에서의 거래 건수는 3월 19일 연간 최고치 235만 건 이상을 기록했고 지난 8월 대규모 조정에도 불구하고 거래 건수는 100만 건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의 일일 평균 거래 건수는 40만 건이라고 하는데 이걸 비율로 따지면 XRP의 거래가 150% 이상이 됩니다. 이 정도면 나름 꽤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는데 가치 저장은 비트코인, 유틸리티 활용은 XRP나 이더리움 이렇게 나와바리 정리가 되는 상황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XRP 레저 기반의 비트코인 송금 플랫폼 샌더비치의 빠른 속도에 대한 부분도 언급돼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이동시키려면 보통 1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XRP 레저 기반의 샌더비치를 사용하면 3초에서 5초가 걸린다라는 내용입니다. 상호 운용성과 확장성의 한계가 이렇게 하나하나 깔끔하게 박살나고 있다라는 점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리플 XRP 레저가 종합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아주 순조로운 항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도 공개가 돼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XRP 레저가 무려 8,200만 개 원장을 마감했고 XRP 레저 위에서 NFT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XRP 레저에서 190만 개 넘는 NFT가 발행됐고 현재 3만 개 계정이 160만 개 NFT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120만 개 이상 NFT가 매매된 것으로 나타났고 단일 단계 거래를 통해서 1280만 달러 규모의 NFT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숫자들을 놓고 보면 NFT 영역에서 이더리움과 맞먹는 경쟁력을 펼칠 수 있는 잠재력, 그 잠재력이 꽤나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 이를 통해서 XRP에 대한 채택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 그게 또 시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은 꽤나 기대되는 포인트 지점입니다. 이 같은 의미 있는 성장을 가능하게 한 나름의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XRP 레저의 NFT 프로토콜 XLS20입니다. 이건 XRP 레저의 NFT를 위한 새로운 프로토콜인데 NFT를 생성하는 과정에서도 원장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매우 컴팩트하고 효율적인 측면이 자리하고 있는 그런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토콜은 특히 실제로는 스마트 계약을 생성하지 않으면서도 NFT를 생성하는데 그래서 다른 체인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나름 이더리움의 단점을 극복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국경 간 송금 혁신의 주역 XRP뿐만 아니라 종합 블록체인 플랫폼으로서 XRP 레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점에서 인상 깊게 느껴지는 소식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